(135쪽) 자, 조선 후기 대의관계입니다. 자, 일본과 국교가 재개됐습니다. 자, 임난 이후 조국과 이에스 막부정부와 수교를 다시 맺게 됐습니다. 기후약조 보겠습니다. 강해군 때 제한된 범위 내 교섭을 허용, 세사미두 100석, 세견선 20척, 부산포의 거류를 금지하고 무역상에는 서계를 지참하도록 하겠다. 서계란 말은 일종의 무역을 해도 된다는 어떤 뭐라고 하죠? 허가장? 네. 허가서, 허가장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약 내용 특별한 거 없을 것 같고요. 북본론과 북학론 중에 한 번 봐보겠습니다. 북본론에 효종 때 이완, 송시열, 송중길, 네. 효정 중심으로 이완, 송시열, 송중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북학론, 박지원, 박제가 청해 문화를 배척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청해 문화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통신사, 일본은 자주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정권, 즉 막부정권들이 자주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 정통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나라에게 자꾸 통신사를 파견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구분 정도는 하셔야 되겠죠. 조선이 일본에 문물을 전파하는 것 갖다가 통신사라고 불러. 수신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화된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게 수신사예요. 화살표를 봐, 화살표, 이치가.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여기에 이렇게. 통신사, 수신사. 이거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1차 수신사들이 처음 나가기 시작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통신사, 수신사 구분 못하면 안 되겠지. 자, 갑니다. 통신사. 조선의 문물을 수용하고 막부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 사절단 파견을 요청하였다. 1607년부터 1811년 순조 때까지 총 12번에 걸쳤다. 이게 기출이에요. 12번. 이게 기출 문제예요. 이게 맞죠? 틀린 점은 이거죠. 네. 매년 통신사를 볼 때 이거 X 문제, 이게 기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총 따져봤더니 12번밖에 하지 않았더라. 중단. 막부 정권의 재정적 부담이 되게 컸다. 그 통신사 간 인원이 최소한 500에서 600명 정도 파견이 됐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전적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500명, 600명의 외국인 사신이었는데, 사절단인데, 우리나라에서 6개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일본 열도를 전체를 돌면서 별표 5개짜리 호텔에서 또는 7개짜리 호텔에서 최상위급 해당 호텔에서 먹고 자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지역, 그 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네. 비용이 너무 커졌다. 또 국학운동으로 반한 감정으로 통신사 파견 중단된다. 국학운동이 있을 거예요. 국학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일본 내에서. 일본 내에서 일어난 국학운동입니다. 굳이 우리가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냐.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운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도대체 일본의 국학이 뭐가 있을까요? 자기네들도 역사책이 있대요. 이거 공부하자는 운동이 벌어져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저 나라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건너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야만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하고 통로를 막아버리겠다는 얘기는 폐쇄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후퇴한 내용이죠. 맞죠? 나라의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성공했습니까? 거의 망하기 전 일보 직전이잖아요. 같은 민족이지만 안쓰럽잖아요. 예. 한편으로는 저렇게 빨리 망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우리가 그냥 접수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가끔씩 하긴 합니다만, 예, 이렇습니다. 페이지 넘겨주시죠. 영토 수복운동, 백두산 정계비. 자, 백두산 정계비는 가끔 나옵니다. 가끔이지 매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글자 안 되죠.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진 시기를 물어본다면 숙종이야. 네. 항상 우리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왕을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상을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원인입니다. 싸우고 파이팅하고 거기다 비석을 세웠다는 얘기야. 백두산의 어느 지점에다가 산 꼭대기 어느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청나라 것, 여기는 조선 것 구분했다는 얘기. 그럼 여기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웠다는 거야. 그 비석 내용이 이거예요. 싸우게 되는 원인은 이거예요. 백두산의 가장 큰 특산물 중 하나가 산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삼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게 인삼이고, 그죠? 산삼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요즘 말에 산삼은 한 뿌리만 키워도 되게 싸구려 키워도 1억짜리야. 그럼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1억 1년에 벌려면 장난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요. 1억 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연봉이 1억짜리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직장인들 1억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굳이 우리가 농사 지을 필요 없고 그냥 백두산에 올라가가지고 삼삼 한 뿌리만 잘 키우면 어떡해. 1년 농사 짓는 거하고 진비 없는 거예요. 굳이 고생하면서. 또 농사 지을 땅도 없는데 굳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두산에 산삼을 캐기 위해서 인산인해야. 인산인해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청나라 애들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다 보니까 백두산 다 우리 거로 생각하고 왔지. 근데 저 청나라 애들 와도 야 여기는 우리 땅의 자식들이 서로 싸우게 됐다는 거죠. 이게 충돌이 빈번하게 이러다 보니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가 커지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나라 관리들이 파견돼서 어느 한 지점에다가 비석을 세우고 여기 네 거, 여기 내 거. 서쪽에 봐봐.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터문의 중심을 두고, 자 봐봐. 여기 압록강이잖아. 서쪽에는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문제 없죠?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동해에 터문의 문제가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야. 동쪽에 터문을 놓고 청나라의 생각과 조선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청의 생각은 두만강이야. 니네 땅은 압록강 두만강이 니네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달라. 조선의 고정기임금의 생각은 달라. 우리의 터무는 여기에요. 송화강이에요. 백두산이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들어가. 여기가 송화강이야. 여기가 옛날 부열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토는 이렇게 우리 거란 얘기하는 거야. 혹처럼 푹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전애들은 야 니네는 두만강까지야 주장했다는 거예요. 네, 이 문제로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서해압록 동해토문 때문에, 이 정계비 때문에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원인은 훗날 청나라가 이 지역을 간도 지역을 개발하겠대요. 간도란 말은 우리나라와 중국 명나라와 사이에 섬처럼 떠있다 해서 간도라고 불렀어. 사이간자 섬도자야. 원래 섬은 바다에다가 붙이는 거죠. 섬도자는 강에다 붙이진 않아. 근데 유일하게 여기가 옛날로 보면 아주 옛날 시기엔 여기가 항구지라서 진배 없었어. 바다처럼 붕붕 떠있다는 늪지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섬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사이간자 쓰고 섬도 잘 쓰는 그걸 간도라 불렀다는 거야. 자, 그런 얘들이 개발하겠대. 청나라 애들이. 그런 여기 살고 있는 조선인들 전부 다 방 빼라는 거야. 그래서 전세방 살고 있는데 방 빼라는 거야. 나갈 집도 정하지 않는데 그냥 나가라. 기간 찼으니까 나가라는 거야. 이건 상도덕상 맞지 않는 거야. 부동산 거래법에도 맞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아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인데 뭘 당신네들이 빼라 말하는 거예요? 고정이 지향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이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서해암록 동이터문.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말이야. 우리는 두망국, 니는 송황이라면서. 근데 이게 우리 땅이야. 방 빼란 말이야. 얘기했다. 이걸로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간도 문제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중국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고 시작하고 있어요. 전면적으로 나빠지지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미일 삼국 체계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 우리보다 약간 벗어나려고 하는데요.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외교 관계라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너무 강대국이 됐죠. 그죠? 뭐 정치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 파트와 군사력에서는 세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 강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 간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할 거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이 또는 여러분 후세들이.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서해암록 동이투문이 뭔지를 알아야 훗날 간도가 우리 거였어요? 가서 처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아, 예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거 얘기하고 오는구나. 이해 가셨죠? 간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시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하단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902년 6월 이법률을 간도 시찰원으로 1903년 7월 이법률을 북변 간도 관리사로 파견 우리 영토를 확인했습니다. 그 1903년에 몇 줄 봐. 이게 국가직 기출 문제예요. 예, 그걸 1904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문제로. 그래서 모의고사에 맞긴 맞았어요. 이걸 내가 계속 강조했거든요. 1904년 아니고 1903년입니다. 모의고사 내는 건데 실제로 다른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이 말장난 3년에 4년 이거 하나도 틀린 거야. 오답이 나온 거야. 그 선생님들 다 나서 악수고 난리 났어요. 어떻게 1903년이나 4년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말이야. 이 법률이 간도관리사 파견돼서 사실 정도만 적시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연도과제 말장난 칠 필요 있겠느냐. 반발이 되게 심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선생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양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양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차에 연도 가지고 우리 공무원 수업 열심히 했던 수험생들에게 물먹이는 건 이건 정말 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제발 이러한 문제는 안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0년생이 2001년생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죠? 2000년에 태어나거나 2001년에 태어나면 무슨 사이가 있어? 거기서 거기지 뭐. 도찐 개찐이지. 그냥 MZ세대라고 그냥 뭉뚱 걸 얘기하잖아. 우리가 그냥. 그치?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도에 대한 문제 갑니다. 안용복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독도하면 무조건 안용복입니다. 일본에 대해서 고기잡이를 많이 하다 보니 안용복 이걸 확인하고 사과받아 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은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안에 좀 복잡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사료 주변에 이걸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아마 선생님 아마 언젠가 아마 학원에 아마 사료 특강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사료집에 요즘 그 업그레이드 하냐 연일 좀 열일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나는 대로 주말에 예. 사료집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몇 달이죠? 8월인가? 9월인가? 9월이면 아마 11월, 12월쯤에는 아마 사료특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료집이 나올 겁니다. 네. 한 80% 정도 때려 고치고 있습니다. 사료집 있나? 없지. 여기 사료특강 들은 사람 없죠? 앞전 케이스요. 자, 거기에 전문적인 걸 되게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어요. 요것만 잡으면 돼요. 안용복 독도에서 일본 애들이 와서 고기잡이 하다가 발간돼서 안용복에 가서 사과 받아왔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시기를 물어봐. 숙종시기란 거 요거 선택지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깊이 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책 봐주세요. 빈출입니다.
일본 내 관련 책 중에 독도가 우리 조선 땅이라고 기록한 책들 갑니다. 은주시청합기. 이건 암기사항이기도 하고 계속 좀 읽어주셔야 돼요. 암기가 안 되는 사람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은주시청합기, 벌레지표, 통항일람, 삼국접양지도 쭉쭉쭉 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다도가세요. 써놓으세요. 다도가시고 암기하세요. 독도 문제가 심상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조선,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 이제 밀월 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요. 독도 문제가 출제할 확률이 좀 낮습니다. 네,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출제하는 역사학과 교수님들 약간 눈치를 봐요. 문제가 나왔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될 수 있는 한 거기에 휩쓸려고 하지 않아요. 독도 문제도 나올 것 같지 않고 간도 문제도 나올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만만하게 유네스코 정도? 유네스코 우리 세계 문화재 등록된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내 관련문은 국내 관련문에 독도 우리 땅이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삼국사기, 별표, 지정왕 시기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하고 이래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 이건 지정왕 때를 많이 물어봅니다. 네,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갖다가 얘기한 게 우산국, 이사부, 고려사, 그 다음에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성남, 1905년 너일 전쟁 중에 일본 애들이 시네마연으로 편입해버렸죠. 다케시마라고 편입했습니다. 네. 우리는 독도라고 하고 한자로는 죽도라고 하죠. 한자로는 일본 애들이. 죽도. 같은 지명인데 일본 애들은 죽도, 우리는 독도. 일본명으로는 다케시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상북도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914년에. 그 전에는 강원도에 편입되어 있었겠죠. 그 1914년에 편입됐던 것이 이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는데요. 오답률이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도덕면 땡땡땡땡땡땡땡땡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우리 머리에 박혀 있어요. 경상북도 울릉군으로. 그러니까 1914년 전체를 물어보게 되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오답률 90%가 넘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독도를 보는 인식이 뭐냐? 프랑스, 라파레즈 대령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솔이라고 명명하고요. 고려잡이 리앙크루트 발견됐다 해서 리앙크루트 룩스, 리앙크루트 바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함대 호넷 노스라고도 부릅니다. 호넷이 발견돼서 그 정도까지. 138쪽으로 넘어갑니다. 138쪽. 숙종부터 가겠습니다. 숙종 갑니다. 숙종은 14살의 왕이 됩니다. 네, 아버지가 30대 초반에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얘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아버지가 죽어요. 현종이 죽어요. 14살에 돼서 왕이 됩니다. 보통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가 보통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숙종은 특이하게 14살에 친정을 합니다. 친히 정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오, 대단한 거잖아요. 친히 정책을 했다. 되게 촉기도 있고 되게 똑똑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50 중후반에 넘어가면서 약간의 조울증 증세가 보여요. 아침 저녁으로, 실록에 보면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개떡같이 변하는 거야. 아침 헤헤 했다가 저녁 되면 막 이렇게 헐크가 돼가지고 막 이런 모습을 취하더라는 거야. 약간 조울증 증세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정책이 되게 많아요. 네, 숙종 정책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요. 하나씩 갑니다. 숙종. 훈련대와 정초점을 합하여 금이형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건 7급이라 적어놓으세요. 7급.
군포, 균역, 절목을 마련해 한 필에 네 필로 균등하지 않았던 양정의 군포 부담을 두 필로 균일화했다. 안 하셔도 돼요. 북한산을 크게 해줘 도성방어에 강화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일본과 교류, 외관부에 사용한 애은을 조례를 허용했다. 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미음은 별표 갑니다. 미음. 명나라 왕 신종의 은혜를 감다는 이유로 대보단을 창덕궁에 설치하게 되었다. 대보단입니다. 대보단 죽었습니다. 기출이기도 합니다. 앞에 적어놓으세요. 기출이라고. 네. 우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 신종이 우리나라에게 군사를 파병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온전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보단을 궁궐 내에다가 설치했대요. 궁궐 내에 설치했대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 대보단은 건물이 아니야. 평지에 봐봐. 여기하고 단이 있지, 단 일단. 그죠? 이렇게 약간 높여서 이 높은 이 지역에다가 제단을 차렸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야. 제단을 약간 좀 높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에다가 제를 올리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궁궐 밖이 아니라 궁궐 안쪽에도 만들었대요. 창덕궁에도 만들었대요. 그러면 청이 알면 어떻게 될까? 명나라는 이제 망해버렸잖아. 대신에 무슨 나라가 생겼죠? 그래서 궁궐 안쪽에다 모르게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혹시 청나라 사진 누군가가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하는 용도예요? 물어본다면 말하기 되게 곤란해지죠. 망한 나라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그 망하게 한 나라가 청나라인데 청이 우리의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은혜를 갖겠다고 이거 하고 있다고 대보단을 만들고. 뭐죠? 중화주의. 우리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 사대부들은 아직까지 중화주의가 머리 남아있다고. 네. 비읍에 7급 규칙을 적어놓을까요?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적입니다. 소윤세자 강씨를 민해빈으로 복원시켰다. 소윤세자 밑줄, 소윤세자 빈 강씨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네. 소윤세자와 강씨 부인이 있었다고요? 네. 아들 3명이 이렇게 있죠. 결국 소윤세자가 우리 알다시피 아까 의문사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문사. 누가 싫어하죠, 이거? 서인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서인들의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의문사를 당했다고. 온몸에 검정색 반점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여성분들이 나중에 결혼한다면 남편이 의문사를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아우 이 새끼 잘 죽었어. 아우 이 새끼 나를 괴롭혀서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설령 나를 괴롭혀서 손치더라도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겠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강씨부인도 어떻게? 아니 자기도 생각하고 있고 듣는 게 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눈치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인조가 머무는 공간에 찾아가게 됩니다. 문을 확 열어 제치면서 따지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을 죽입니까? 말이 됩니까? 막 따지는 거야. 그러면서 열받아가니까 우리 아들 3명인데 이 아들도 다 죽이세요. 자기 시아버지한테 막 악수 바락바락 쓰는 거야. 인조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알았어. 다 죽여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 인조를 그래서 욕먹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나라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제정세를 잘못 파악해서 나라가 절단나기 일보 직전이 됐어. 그거 물러나야 돼. 나의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하고 보위를 물려줘야 돼. 물러나지도 않았어. 근데 다시 나라를 자기가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소윤세자가 죽게 되는데 보통 되게 엄청나게 보통 우리 살인사건이 나게 되면 CSI, 조선시대도 있었거든요. 살인사건 나게 되면 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되게 범죄자가 밝혀지기 전까지 시신을 함부로 처리도 못해요. 근데 3일 만에 이걸 처리했대요. 일반인도 그렇게 처리 안 해요. 의문사는요. 누가 봐도 아버지 왕이 인조에 대한 왕이
행적이 또는 그런 액션이 되게 의문스러운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이니까 어떻게? 자기 남편이잖아요. 생각해봐. 여기 여성분 계시면 나중에 결혼하겠지만 남편이 먼저예요? 시아버지가 먼저예요? 남편이 먼저잖아요. 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권력자인 시아버지에게 따지는 건 정당인 거예요. 왜? 시아버지 행동을 보면 못마땅하잖아요. 아들이 죽은 3일 만에 그냥, 금시 시한 투수고 싹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에 부인 입장에 황당하지. 이 정도 따질만 하지. 알았어요.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다 죽여버려. 그리고 제주도 유배 보내버려. 강씨 부인은 결국은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어요. 실록의 풍토병이지만 풍토병인지 사형백에 죽였는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사간의 펜글씨 하나에 따라서 보고된 게 풍토병이다. 그건 풍토병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주도까지 간다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 막내만 하나 살아나와요. 막내 한 명만 생존하게 돼요. 한 명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조 때 2인자가 즉위하게 되는데, 영조가 즉위하고 난 다음에 2인자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 중에 막내 아들 얘들 갖다 왕으로 옹립하려고 소론들이 2인자 반란을 일으키고 마지막 한 명 요거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또 제압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소현세자 집은 전부 다 쫄딱 다 망했어. 소현세자 죽었지, 강씨 부인 죽었지, 아들 3명 다 죽었지, 후사가 없어져 버렸어. 다 싹 죽어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숙종 때 이 소현세자의 부인 강씨를 갖다가 다시 복궐시켜줬다고. 한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숙종 때 다시 복궐시켜줬다. 이해가 갔습니까? 시옷, 서원의 남설. 서원이 300여 개 신설되었고 131개 사약선이 만들어졌대요. 서원 숫자가 증가됐대요. 서원의 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붕당의 싸움은 더 한층 치열해졌다. 왜일까요? 나의 붕당이 어디서 정해진다? 과거시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정해진다? 서원에 정해진다? 서원에서 이미 나의 붕당은 정해져 있다. 자, 선생님이 동인이야.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과거시험 합격에 나갔다면 여러분 소속이 뭐가 되지? 동인이야. 선생님이 서인이야. 선생님 남인이야. 선생님 북인이야. 바꿀 수 없어. 바꾸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저는 동인 싫어요. 저는 서인 싫어요. 혹시 체인지했다. 체인지했다면 어떻게 날아가는 거죠?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그 사람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야. 우리 문파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적을 해서 죽음에까지 몰리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장길산의 밑줄거든. 장길산의 활동. 성호 이익이 말한 조선의 3대 도적을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 임꺽정. 이 명종의 임꺽정은 4개 우리 구급시험에 잘 나와 꼭 잡아야 돼. 명종 때 임꺽정이야. 명종 때 임꺽정. 임꺽정의 난을 물어보진 않아. 임꺽정의 난이 있었을 때 시기를 물어봐. 명종이야. 임꺽정을 갖다 우리 보통 의적 임꺽정 이렇게 해가지고 홍명희가 쓴 소설 때문에 의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의적은 아니죠. 의적은 아니죠. 그래서 소설이 의적을 만든 거고요. 네. 숙종 때 장길산입니다. 지금 현재 숙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길산 잡아야 돼요. 이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어. 앞에 사람 다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미스테리야. 체포되지 않았어. 네. 장길산을 들 수 있습니다. 끝에 봐보시죠. 항해도 일대에서 강대 출신 도적 장길산이 미륵신앙에 기반을 두고 서울, 이영창, 승려, 운부 등의 세력을 모아 봉기 10년 이상 지속되었다. 네, 미륵신앙 정도. 우리가 신분제 사회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죠? 신분제 사회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평불만 아직 가진 사람들이 많죠. 승려라든가 서울, 그죠? 하층 계급들 다 불만이 더 커지죠.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게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장길산 같은 사람들이 도적질로 나타나게 되더라. 미륵신앙이나 미륵불,
미래불이죠. 네. 미륵불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지금 현세가 어쨌다는 얘기죠. 현재 어쨌다는 얘기죠. 영어로 한번 볼까요? 우리 영어 세대니까. 언해피하다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불행하기 때문에 미륵불이 나를 와서 나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미륵불을 말로만 하지 못하잖아요. 60 몇 학년, 60한 4학년 좀 돼야 우리 미륵불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전 사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21세 살고 우리도 미륵불을 볼 수 있어 없어? 못 보지. 그죠? 64학년 뒤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미륵불이 나타나는 얘기보다 언해피할 때 항상 나타나더라. 나라가 망할 때 항상 나타나. 후백제가 멸망할 때, 고려가 멸망할 때, 신라가 멸망할 때, 이쯤 되면 항상 나타나는 거야. 조선이 멸망할 때 항상 언해피, 미륵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오른쪽 충무공 이수신 사후 현충이란 7급 기출이에요. 앞에 7급 시읒, 치읓, 키역 하나 3개 묶어 3개 다 묶어서 7급이야. 3개 다 묶어서 7급 기출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충무공 이수신 사후에 현충이란 호를 내렸다. 그 아산에 가면 현충사라는 게 있어. 현충사. 현충사가 그거야. 충무공 이수신 사후에 현충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건물 지었습니다. 이수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요. 그 건물이 현충. 그래서 현충사. 현충사면 절 아니야. 건물이야. 강감찬의 사당이 의주에 건립됐다. 강감찬의 사당이 의주에 건립되었다. 1704년 노상군 일기를 단종실록으로 게시했다. 즉 왕으로 복원시킨 거죠. 네, 단종이 노상군이었거든. 노상군의 일기, 즉 일기를 갖다가 단종실록으로 바뀌었다. 대전 송록 제간행 1712년 정계비 미줄거 아까 이미 했어. 정계비는. 그 다음에 히읗 집권 당파를 교체하는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였으며 붕당 간 대립이 심화되어 한국이 발생돼. 한국에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하죠. 한국과 붕당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붕당은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붕당이 되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는 걸 붕당 정치를 하죠. 그죠? 아니 A가 됐다가 B가 C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정권 견처가 어떻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을 갖다가 붕당을 하겠죠. 지금 어때 우리 정권 A가 잡았다, B가 잡았다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붕당 정치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바꾸면 정당 정치가 되겠죠. 한국이란 뭐냐면 A가 B를, B가 A를 죽여서 권력을 잡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예 죽여버리는 거야. 몰살시켜버리는 거야. 차이점이 있죠. A, B, C, D 붕당 정권은 권력으로 돌아가면 잡는 거예요. 대신 붕당은 A가 B를, B가 A를 상대를 아예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아예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권력을 잡아요.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이야. 판국, 판 한자거든.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시간 했던 복습이 약간 들어갈 겁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 예속 논쟁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별표 5개짜리예요. 아시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예속 논쟁을 모른다? 공부 안 한 사람이야, 그것은. 이것도 좀 이거 지워도 되죠? 그죠? 이거 좀 써야 되니까 좀 지울게. 됐죠? 일 1차에서 2차에서 기회성도 가비내성이라 하죠.
왕의 제시 이렇게 올라가 되겠죠. 효종, 현종 이렇게 앞에 인조가 이렇게 있죠. 네. 자, 문제는 인조의 부인 자이대비죠. 자, 보시겠습니다. 때는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논쟁이, 예성 논쟁이 터져나왔습니다.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즉,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복상무제, 상복을 입죠. 그걸 몇 년 입느냐에 이제 문제가 걸려있는데, 예법에 대한 송사가 걸렸다. 예법에 대한 송사. 도대체 이게 왜 걸릴까? 왜 걸릴까요?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의미도 알아야 돼. 정통성 시비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저 왕이 정통성이 있느냐, 짝퉁이냐. 어? 아, 우리가 오리지널인지 짝퉁인지 우리가 옷을 살 때, 뭐 가방을 살 때, 신발을 살 때 항상 보잖아요. 혹시 짝퉁 아니야? 짝퉁 같은데? 이러고 막 하잖아요. 보는 거예요, 봐봐. 인조의 계비, 자이대비가 봐봐 살아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는데? 효종이 사망했다고. 효종이 사망했는데 자이대비가 아직 살아있어요. 그럼 현종으로 본다면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는 할머니인 거예요. 오케이? 살아있다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복식 문제, 의복이죠. 복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게 1차의 성, 기의 성이고 2차가 가빈의 성이에요. 자,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생각이 다르다고. 서인과 남인이 다르다고. 몇 년 하자는 거야? 서인의 생각? 응? 몇 년? 남인은? 3년. 법적 근거? 서인은 뭐밖에 배운 적이 없대? 주자가래밖에 배운 적이 없대. 남인은 뭐 한대? 국조, 오례일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야. 서인의 자의대비가 1년만 입으면 된대요. 남인은 3년 입어야 된대요. 법적 근거가 나는 사대부는 주자가를 배운 적이 없대요. 국조례는 이거밖에 없대요. 이유가 뭘까요? 효종 임금이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기 때문에 1년만이고 얘는 남인은 이거예요. 그럼 남인의 생각은 뭐죠? 옛날에 봐봐.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태종 임금, 세조 임금 큰아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전부 다 3년상을 치렀다는 거야. 그런데 왜? 효종만 두 번째 아들이라 해서 1년상을 치렀는데 이 일을 못하겠다는 남인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서인은 아니야. 그때는 잘못된 거고 주자가에 따르면 1년이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왜? 우리 지금 다 어디나 다 3일상 지내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다 3일상이에요. 선생님이 해봤거든요. 3일상 되게 힘들어요. 3일상. 왜? 앉았다 해서 무릎, 허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사이클이, 그죠? 많이 해봐야 한두 시간 차이가 일 뿐이고, 뭐 11시 자요, 저는 12시 자요, 저는 1시에 다 일정하거든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손님이 와요. 지금 좀 줄었는데요. 선생님 옛날에 상 치를 때는 저녁 내 고스톱 쳐요. 지인들이라 가지고. 잠도 못 자요. 요즘 말로 시다발이 해줘야 돼요. 야, 밥 좀 가져와봐, 과일 가져와봐, 술 가져와봐.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상주가 잠을 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요즘 많이 좋아졌어. 상가집 가봤더니 되게 좋아졌어. 최근에 선생님 상가집 가본 게 여기 부천에 지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갔다는데요. 되게 편하고 좋던데요. 이거예요. 그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서인이 승리합니다. 서인이 승리합니다. 똑같아요. 이제는 뭐야? 현종의 어머니 효종이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자기 어머니도 이분이 나이도 살아계신 거예요. 자이대비가. 똑같이 서인과 남이 똑같이 싸운다고 이렇게. 여기는 1년? 아니.
여기가 1년, 여기가 서로 싸우죠. 결국은 똑같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거죠? 남이 승리하는 거예요. 9개월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9년이 아니냐, 9개월. 자, 결국은 봐보세요. 남이 승리했잖아요. 여기 남인이 봐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허적, 허목, 뭐 윤유 또는 윤선도 세력, 뭐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아요. 이런 세력. 자, 숙종 때였습니다.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올 겁니다. 경신왕국을 다른 말로 유학사건이라 불러요. 유학이란 요즘 말로 치면 텐트예요. 유자가 기름 유자를 적었어요. 우리 천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비가 오게 되면 텐트로 쓰는데요. 기름과 물이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쳐지지 않죠. 그죠? 그래서 기름을 묻으면 어떻게 물들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 원리로 만든 게 텐트가 출발점이. 그래서 유학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유학은 군사용과 왕실에서만 전문적으로 쓰게 돼요. 왕실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 봐봐. 허적 있죠? 허적이 영의정이에요. 그리고 분강으로 치면 남인이에요. 쉽게 해서 요즘 말로 치면 넘버원의 권력을 가진 인물인 거예요. 근데 숙종 임금께서 허적의 할아버지 조부에게 시호를 하사한 거예요. 우리 충무공 이순실 할 때 그 시호를 준 거야. 문인에게 문자호를 주는 거예요. 문인으로서 똑똑했다. 그래도 결과 허적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왜? 자기 할아버지가 왕으로 시호를 받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비가 되게 많이 왔다는 거예요. 비가 쭈룩쭈룩 왔다는 거예요. 집에서 한 집 내에서 그 많은 손님을 받기는 되게 부족하죠. 자리가 부족하죠. 결국 뭐야? 넓은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근데 텐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궁궐에 가서 이 텐트를 갖다가 즉 유학을 가져다가 사용하게 된 거예요. 차후에 보고하려고요. 근데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 숙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숙종이 대발노발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숙종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서인 중에서도 노론 세력들의 펌프질. 전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막 펌프질 하는 거야. 이건 영모입니다. 왕의 명을 받지 않고 텐트를 사용하다니요, 유학을 사용하다니 난리가 난 거야. 숙종이 결과, 얘들의 펌프질의 결과 유학 사건을 해서 누가? 넘버원 허적, 유배, 사약, 허목, 유배, 윤선도랬다. 윤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거되죠. 이게 유학 사건. 결과적으로 노론이 지배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충청도 논산을 중심으로 올랐던 산림 세력. 충청 농산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송시열 같은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걸 경신왕국이라 불러요. 즉 A가 B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야. 그죠? 서인 충청도 지역의 노론 세력들이 남이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기사왕국 보시죠. 기사왕국. 자, 숙종이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근데 희빈장씨, 일명 장임이라고 그러죠. 희빈장씨에게 왕자가 생산됩니다. 처음으로 숙종에게 경사가 난 일이죠. 숙종이 어렸을 때 약간 좀 병약했어요. 어렸을 때 병약은 결혼을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하여튼 희빈호를 통해서 왕자를 하나 얻게 되었다. 그래서 희빈은 남인 출신이에요.
완전히 제거된 남인 출신의 희빈장 씨가 궁궐에 들어가서 숙종의 총애를 받아서 자식까지 낳게 됐다. 자, 그럼 이 왕자를 갖다 어떻게 할까? 숙종이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세자를 책봉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후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자 책봉하고 싶어요. 그럴 때 원호 문제라고 불러요. 원호 문제가 제기됐다. 세자를 책봉하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누가 반대하는 거죠? 송시열 같은 이 노론 세력들이 반대하게 돼요. 그 결과 장혜빈이 숙종에게 펌프질을 해서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가게 되는 시기죠. 그죠? 제주도를 유배가게 됐고, 송시열 포함하면 그 시대에 꽤 많은 인재들이 제주도로 많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주도에는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요즘 집에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섬이다 보니까. 제주도로 온 유배 오는 고위 관료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제주도에 있는 유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 있는 학생들이 오로지 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유명한 아저씨들이, 사대부들이 유배 왔을 때 교육받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제주도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개 현인들이 와서 제주도를 얘들 가르쳤대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오현고등학교가 있어요. 갑자기 서울도 아니고 제주도에 무슨 오현고등학교가 있다고, 무슨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다 들먹이, 그 출발점이라고요. 거기에 유래돼서 5 현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오현고등학교라고 있다고요. 야, 이러면 제주도 우리가 여행 가게 되면 오현고등학교 정문을 한번 갔다 사진 한번 찍어야 되지 않겠냐? 그잖아. 제주도 가서, 제주도 먹거리 있고 볼거리 되게 많지만, 나 여기 한번 가야 되겠는데? 네, 꼭 가볼 것. 김정희 선생이 유배 간 유배지. 잘 조성되어 있어요. 유배지도 한번 가보시고. 고등학교 정문 가서, 네, 사진 하나 찍고, 선생님한테 올려. 혹시 제주도 가시면. 아니, 이제 제주도 가면 딱 좋겠다. 선선하니, 그죠? 여러분들 되게 더워서 힘들었을 때 요즘 딱 가면 좋겠다. 명절 때 못 가겠구나. 너무 복잡하겠구나. 명절 지나고 나면 딱 좋겠는데. 네. 송시열이 유배 가게 됐다. 그리고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 나옵니다. 유배에서 풀려 나오다가 전라도 전주에서 사역을 먹고, 네, 사망하게 되죠. 송시열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실록의 전주고요. 예, 실제 죽은 장소는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됐습니다. 갑술한국 보시죠. 갑술한국.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예, 요건 좀 패스하죠. 이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갑술한국은 여러분 좀 읽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나와있다시피 139쪽에 나오다시피 이년항우 민씨 복위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년항우라고 하는데 하죠, 뭐 그냥 조금만. 복위 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스토리가 좀 길어서 좀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면 또 여러분이 또 맥이 끊길 것 같아서. 희빈장 씨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갖다가 왕자로 지명하고 보위를 물려받을.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첫 번째 정실 부인이던 이년항우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장희빈은 후궁의 넘버원이 아니라 정실의 넘버원이 되고 싶어 해요. 아들도 낳았으니까. 그리고 세자 척봉됐으니까. 첫 번째 부인 자리를 희빈장 씨가 차지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민씨가 차지했으니까 넘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후궁의 넘버원은 되지만. 그래서 이 민현왕후를 갖다가 밖으로, 궁궐 밖으로 내보내버렸어요. 축출해버렸어요. 궁 밖으로 축출했다고. 그래서 이 속 좁은 숙종이 첫 번째 부인을 궁궐 밖으로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희빈장 씨가 제거돼요. 희빈장 씨가 제거되죠. 이런 과정 겪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인연하고 다시 복위하죠. 복위하는 과정이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아직도 뭐가 남아 있었던지 다시 복원시켜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 부부싸움하고 하는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에이 더러워서 얘가 안 산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남편 되는 자가 여러분 결혼하셨다면 친정집에 와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자고 요구한다면 아 그래 가자고 쉽게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 화가 안 풀렸는데 굳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옵니다. 사신을 내서 보내죠. 야 궁궐 들어라 이걸 하라고 그래 다시. 근데 민씨 부인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갑니다. 내가 왜 가는데? 쫓겨서 왔는 시기는 내가 언제인데 내가 다시 돌아가겠냐고 거부합니다. 마지막 갈 때 이렇게 합니다. 정 필요하면 지가 오라고 그래. 왕보다 직접 오라고. 남편이잖아요. 왕을 떠나서. 내가 정 필요한 남편 지가 직접 와야지. 내가 왜 니네들이 오라가라 할 때 내가 가고 가는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무슨 이런 사람이냐고 이렇게 되게 화를 내죠. 나중에 숙종이 직접 오죠. 부인 돌아가시죠. 머리 차고 가야지 뭐 어떡할 거야. 아니 지금처럼 뭐 자유롭게 살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인들 결혼 한 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지 뭐. 자존심 끝까지 세울 필요 없잖아. 세우라고 세웠으면 가야지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갑술한국입니다. 네. 140페이지 신임사와 신축년과 이민을 합쳐서 신 동그라미 임 동그라미 쳐봐. 신하고 임자. 그래서 신임사라고 불러요. 경종의 숙종의 아들 경종 때 왕통에 대한 시비가 본격화됐다. 경종을 지지한 소론이 연인군을 지지한 노론을 숙청하였다. 연인군은 경종의 이복 동생이에요. 네, 이복 동생입니다. 그 연인군은 훗날 영조가 됩니다. 네, 영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을 숙청을 신임사하라 부릅니다. 목호령 고변 사건. 아니 목호령 고변 사건 보통 우리 7급 문제거든요. 통상. 근데 이게 한등급에 나왔어요. 그럼 한등급에 나왔다는 얘기는 목호령 고변도 이제는 우리 공무원 9급에도 나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남인 서자 출신의 풍수지간이던 목호령이 소론의 편에 가담하여 칼과 독약, 폐출의 3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노론이 경종을 죽이거나 내쫓고 연인군을 추대하려 했다고 고변하여 노론 4대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제 등이 사형을 당했다. 서인 제거 사건이에요. 일명 목호령 고변 사건. 예. 같이 시대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경종에 대한 얘기. 그 경종하면 꼭 나올 수 있는 게 끝에 2인자 나만 체크해 주세요. 네. 자, 2인자라는 사람은 소론입니다. 네, 소론입니다. 2인자는 관직에는 나가지 않지만 소론의 영수 역할을 했던 얘기죠. 자, 이렇게 되죠. 경종이 이복 동생인 거예요. 네. 이복 동생이 되고 여기는 반대로 가면 이복 형이 되겠죠. 근데 경종이 즉위할 때부터 되게 병약했어요, 몸이. 이 경종은 여기 아다시피 장희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병약했습니다. 매일 약을 먹고요. 그때 영조 연인군이 왕이 되기 전에 경종이 약을 먹을 때 한약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한약 먹을 때 그 상극인 음식을 줬대요. 꽃감이랍니다. 그러니까 한약 먹을 때 꽃감을 주면 되게 상극인데 이런 걸 먹여서 죽었다고 하는 이상한 원인과 배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역효과가 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론의 입장에서 보면 영조가 부당하게 경종, 이복형을, 즉 이 사람은 소론이고 이 사람은 노론인 거예요. 결국은 노론 세력들이 소론인 경종을 제거하고 즉 노론이 권력을 잡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소론 입장에서. 자기를
그러니까 왕을 지지했던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련이 힘이 딱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소련 애들이 연인군이 왕위에 즉위하던 초기에 이인자가 난을 주도했다. 주로 충청도 세력이 중심이 돼서 경상, 호남, 윗지방에 전국적인 난이 발생하게 돼서 서울로 영조를 제거할 목적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관건은 서울을 점령했냐 유무를 물어볼 때 항상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라고. 서울을 점령한 사람 유일하게 조선왕조 500년 중에 딱 이가랴는 밖에 없다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조선왕조 500년 중에 서울을 반란에서 점령한 사람 딱 누구밖에 없다고? 이괄. 인조 반정이 성공한다 영모로 몰려 죽을 상황이 되자 군사를 끌고 내려 서울을 점령했다고. 이때 인조는 어디로 도망갔다고 그래서? 공주로 도망갔다고. 충청남도 공주에 도망갔다고. 공주에 공산성에서 일주일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이갈이 제거되자 서울 다시 복귀했다고. 오케이? 자, 봐봐. 이 지역에 서울로 이동해서 점령 실패했다고. 어디에서? 안성에서 관과 민과 군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안성에서 제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인자난은 소론을 중심으로 영조의 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으켰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인자난이다. 됐죠? 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